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 저녁 청와대에서 문재인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모친상의 조문을 와준 것에 대한 답례의 뜻으로 초청을 했고 5인 대표 모두 수락했다고 합니다. 한국당 제1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여야 5정당의 대표가 어울리는 자리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만찬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모양새가 어울리는가라고 하는 지적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황 대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문재인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의미심장한 날이어서 현재 문재인 정권이 역사적으로 어떤 좌표에 놓여 있는가, 2년 반 동안 해온 것이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는가, 이 정권은 어떤 정권이고, 이런 식의 어떤 정권의 철학 붕괴, 가치 부재를 방치를 하면 앞으로 어떤 식의 대가를 치를 것인가를 엄중히 경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목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화기애애한 지금 현재 나라 형편이 일반인들이 누구 상가에 조문을 하고 그 답례로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미풍양속이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사이에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나라 형편이 그렇게 한가롭지 않습니다. 청와대 만찬을 독설의 식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얼굴을 붉히고 헤어져 나오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과감하고 분명하게 국민을 대표해서 제1야당 대표가 분명하게 못을 박아둬야 됩니다. 제가 내일 만찬에서 황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어떤 식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가, 제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기 반환점의 그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완전히 망가진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두 번째 명기한대로 저것은 이제 취임사의 대목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취임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조폭 집단, 동사무소, 나라가 아니라 부족국가, 근대국가 아니라 부족집단, 문재인 좌파 권력, 이 좌파 권력 집단의 일종의 권력 노름, 이것이 하는 부족 공동체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집권 6개월 이후 그리고 약 한 1년이 되는, 그러니까 전반부의 전반부, 이 시점에서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광화문 연설을 통해서 총체적 골절 국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의 머리, 정체성에 해당되는, 국가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머리, 오른쪽 팔에 해당되는 국가 안보, 왼쪽 팔에 해당되는 국정운영 스타일 인사, 오른쪽 다리에 해당되는 법과 질서, 왼쪽 다리에 해당되는 경제, 이 머리 하나, 팔 두 개, 다리 두 개가 모조리 골절이 되어버린 총체적 골절의 국가가 되어버렸다. 제가 임기 반환점 2년 반을 지낸 다음에 제가 새롭게 이 정권을 규정을 하는 것은 철거 용역 정권이다. 골절을 넘어서 완전히 헌법 빼놓고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순다. 국가의 정체성,
국가 안보, 국가의 도덕성, 조국 사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소통, 기자회견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법과 질서, 민노총의 폭력, 그 다음에 재정. 제가 5번째 명기를 해놨습니다. 완전히 거덜이 나고 있는 나라 살림. 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철저하게 철거만 하는, 뭘 제대로 생산도 못하고, 이 정권은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SOC 하나 제대로 건설하는 게 없습니다. 제대로 건설하고 생산하는 건 없고 그저 때려 부수는 것. 철거 용역 정권. 나라가 아니라 조폭 집단. 자, 문재인 좌파 권력.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지지하는 각종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이 어떤 이 좌파 이익 생태계, 좌파 이익 공동체의 권력 노름, 이런 점을 명확하게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의 귀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사과와 소통을 모르는 정권. 조국 사태에 관해서 사과를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은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폭력, 언어폭력,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한 언어폭력, 이런 문제도 거론, 왜냐하면 청와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문재인의 사과를 촉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 그리고 이 불통, 대통령 선거 때는 집권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얘기한 문재인이 완전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느냐? 한 달에 한 번,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불통 정권이라고 비난을 하더니 왜 똑같이 한 달에 겨우 1년에 한 번 기자회견을 하느냐? 당장 기자회견을 해라.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 대통령과 정권, 신랄하게 나무래야 됩니다. 네 번째, 외교의 붕괴. 한일 관계 개선을 엄중하게 촉구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애걸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거절이나 당하고 총리, 국회의장 총체적으로 나서서 관계 정상화를 애걸하고, 문재인은 지도자로서 어떤 등에 곤란을 짊어지고 가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이런 충고와 이런 얘기나 듣는 문재인, 아베로부터 그런 충고나 듣는 문재인. 국민과 국가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이 창피하다. 그만 좀 애걸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라 라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당국자들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된다. 지소미아 파괴를 촉구해야 된다. 11월 22일은 한미동맹의 중요한 고비가 되는 날입니다. 지소미아 파괴를 취소하고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된다 라는 점을 문재인에게 촉구해야 됩니다. 왜냐? 정권 내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괴를 밀어붙인 사람이 문재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5번째, 자, 올해 들어서만도 9월까지 재정적자가 57조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예상했던 것보다 약 2조 가까이 덜 거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내년에는 세수가 더 줄어들고, 그런데 나라 씀씀이는 513조 초슈퍼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매년 나라 빚이 60조, 70조씩 늘어나서 문재인이 2022년 5월 임기를 마치고 그만둔 후에 그 다음 해에
나라빚이 1000조가 넘어서 1061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이 나라가 국채 비율이 낮아서 그거 하나로 경제가 건강하게 버텼는데 그저 다음 대통령은 생각하지 않고 미래 세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펑펑 현금으로 써댑니다. 황교안 대표는 점잖고 예의 바르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어떤 독서를 하기가 조금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반문재인 세력의 구심점이라는 본인의 위상과 위치를 상기해서 독설의 식탁으로 내일 저녁을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